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정의와 과학의 기초 탐구 기능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험 예시를 이용하여 통합 탐구 과정을 통해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과학의 정의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과학의 탐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상은 달입니다. 이 달은요, 날마다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초승달이 보름달로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초승달이 언제 볼 수 있는지, 보름달을 언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고백을 할 때 보름달이 떠있는 언덕에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언제 고백을 해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달의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면요, 달의 모양은 주기적으로 변하며 그 주기는 약 한 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연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및 실험을 거친 후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손톱 모양으로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반달을 상현달, 완전히 둥글게 비춘 것을 보고 우리는 보름달, 왼쪽 반달은 하현달, 왼쪽 손톱은 금은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승달에서부터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은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과학은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자연현상만 설명하는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얻은 새로운 지식이나 그 과정 또한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과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북극곰을 보겠습니다. 북극의 눈물에서 나왔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북극곰은 매우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이 북극곰은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곰들은 삶의 터전을 건너가지 못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엄청 귀여워, S라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왜 이 북극곰이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존을 위해서 얼음 조각 위에서 힘겹게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 북극곰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의문에서 시작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화성이 궁금하기 때문에 화성에 다양한 위성을 띄우거나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화성의 성분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죠. 자, 이렇게 과학활동으로 얻어진 지식을 보고 우리는 과학지식이라고 하고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기술이나 공학의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분야는 모든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 과학의 분야에서 연구 대상은 물리학에서는 힘과 운동의 관계와 에너지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화학의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주로 다룹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지구과학에서는요, 지구와 지구 밖 행성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영역을 딱딱 정확히 나누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과학의 영역이 조금씩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뉴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왜 사과가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1942년 12월 25일부터 1727년 3월 20일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 근대 과학의 초석을 다져놓은 영국의 물리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 맛있죠 막 이러고 있을 때 아이작 뉴턴은 왜 이 사과가 떨어지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를 시작으로
과학 탐구 과정을 거친 후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죠. 만유 인력의 법칙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 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 법칙을 발견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과학은 어떤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탐구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과 이렇게 알아낸 지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서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과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학자들은요, 왜 이런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으로부터 왜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책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만든 게 바로 과학이라고 보면 되고요. 과학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력하고 통찰력, 창의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 이런 과학자들의 열방을 꿈꾸게 한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우주개척,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지요. 과학자가 하는 일은 연구활동이나 지식 전달이 대표적이지만 지질 탐사라든지 반도체 개발, 로봇 제작 같은 것도 다 과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양한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탐구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탐구 과정이라고 합니다. 탐구는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말합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학적 과정을 우리는 탐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기초적 탐구 기능과 활동은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가설 설정, 자료 해석, 실험, 조사, 토의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탐구 과정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법칙이나 이론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관찰 같은 경우는 물체의 겉모양이나 색을 알아내는 것처럼 감각기관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물체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같은 경우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분류는요, 암석의 알갱이와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것처럼 관찰된 현상이나 사물을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예상 같은 경우는요,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결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 설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인식한 후 관찰한 결과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표 또는 그래프를 정리한 자료를 통해 규칙성이나 관계를 찾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는 단순한 조작 활동부터 복잡한 활동까지 포함된 활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토의는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익힌 탐구 기능을 이용해서요,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요, 과학의 탐구 과정을 진행해서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탐구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인식 같은 경우는요,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궁금한 점을 찾고 탐구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가설 설정 과정에서는요, 의문을 가진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 가설을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고요. 이때 증명 가능한 사실만을 가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는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가설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면 가설 설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는요,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계획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해석은요,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결론 도출은요, 실험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요.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가설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면요, 일반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가설 설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 과정에서는요, 과학적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와 법칙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에이크만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에이크만이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을 과학 탐구 과정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등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에이크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각기병이 질 낮은 쌀에 결핍되어 있는 영양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비타민 B1 성분이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각기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각기병은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지각 이상이 생겨서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신체의 안정을 추구하려면요, 비타민을 잘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기병을 치료하는데 비타민 B1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과학적 탐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문제인식입니다. 이렇게 아팠던 닭이, 잘 걷지도 못했던 닭이 갑자기 멀쩡해졌습니다. 각기병 증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닭이 살아왔던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거라는 가설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는요,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요, 먹이를 다르게 주면서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는지 관찰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현미를 먹었던 닭이 건강했고요, 각기병에 걸린 닭에 현미를 먹였더니 건강해졌다라는 자료 해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와 가설이 일치하기 때문에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거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에이크만도 참여를 하고 다른 과학자들도 참여를 했는데, 현미에 들어있는 각기병 치료 물질이 바로 비타민 B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합적 탐구 과정을 잘 이용하면 보고서를 이용해서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잘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잘 나오려면은요, 명확하면서 구체적이고 실험 가능한 가설 설정을 세워야 되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 실험군이나 대조군,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등과 같은 변인 통제를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험값을 이용해서 자료 해석을 거친 후에 결론을 도출한다면은 충분한 좋은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의 정의와 과학 기초 탐구 기능과 통합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탐구를 하면서 보고서 작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쏨바.